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계약 협의 잠정 중단 이 공시가 결국 나왔죠.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악재일지 좀 함께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풀어드릴까 하고 그리고 제가 주담이랑 지속적으로 좀 전화를 해보면서 겨우 전화하고 좀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담이랑 이 전화 어떻게 하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시죠? 이제 휴대폰이면 좀 확대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주식 담당이라고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 있어서 이제 주담이랑 전화를 하면 된다. 하지만 제가 이 주주님들 그리고 이 대기업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전화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거니까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. 하지만 제가 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정말 모멘텀도 많고 뭐 기업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리스크 요소를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공시사항이 떴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 파트너 통화동보와 현재 이 계약 협의를 진행 중.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뭐 일단은 일상 종료 후 본계약이 체결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약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? 이 뉴스 기사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임상 일상을 종료 후에 추후 계약을 예정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재료가 확 소멸된 게 아니라 아직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일상이 이제 완료 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러올 수 있다.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임상 일상이 종료된 후에 본 계약을 좀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여전히 이 조건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야기가 나오죠. 근데 이 부분이 좀 악재로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뭐냐? 21년부터 24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이 주주님들 마음 정말 아프고 가용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, 이제 걱정이 많았겠죠.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부분도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, 현재 이 아일리아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셔야 됩니다.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, 이 경구용 인슐린, 솔직히 저는 기대했어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습니다. 이제 주주님들 항상 응원하고, 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 나오면서 삼청당 제약이 쭉쭉 가길 바랬어요. 무조건 여기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맞다라는 거죠. 하지만 현재 삼청당 제약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게 과연 이 경구용 인슐린일까요?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어떤 걸로 올라갔냐? 이 에스페스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, 죄송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삼청당 제약을 좀 끝까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는 부분과 있다 해서 이 재료 소멸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해명 공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좀 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이 삼청당 제약 좀 전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. 이제 전화 몇 번 하면서 결국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겨우 전화를 받아주시고 좀 간단하게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받는데 현재 통화 동보와 계약 체결은 유지 중에 있다. 하지만 여기서 일상이 종료가 되고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세마글루타이드 이 삼청당 제약의 특허 회피 예스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 다른 중국 제약사들도 연락이 오고 있지만 현재 계약 체결을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고요. 무엇보다 임상 시기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 2분기 내에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크로 확정이 났다라는 건데 이 크로 같은 경우 이제 좀 글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
즉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하는 이제 기관들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관들을 현재 좀 찾아 놨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IND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럼 나 이제 IND 신청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여긴 아니고 현재 크로까지는 찾아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IND 신청을 또 준비를 하려면 각종 서류를 모아오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한 후에 여기에 있어서 뭐 FDA나 추가적으로 이 국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? 바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임상 2분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크로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들을 좀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IND 신청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즉, 이 재료 자체가 아예 소멸된 게 아니라 이 일상하고 뭐 중국 계약하고 여기서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삼성당 측 내에서 이 R&D 신청을 준비한 후에 추가적으로 이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제가 아침에 이 삼성당 제약 좀 자료 이제 이 이야기 들렸죠. 이 리제놀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리제넬론이 이 특허 하나로 이 바이오시밀러들을 막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특허가 아직 이 좀 숨겨진 내용이라서 좀 찾아보기는 어려워요.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체적으로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형 특허라고 있습니다. 이 특허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제형 특허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약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제형의 특수성에 관한 특허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특히 약물의 품질 특허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삼청당 제약이 이 아세트탐염을 씁니다. 여기서 특허권을 냈고 특허권에서 삼청당 제약이 오로지 유일하다라는 것과 이런 부분에서 이 냉장 저장 가속 그리고 가혹 조건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. 다른 경쟁사들은 이런 특허 없고 그러면 이 특허를 통하려면 이 특허가 끝나는 이제 27년 이후 그때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이 기업들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삼성당 제약이 이런 부분은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. 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각자의 유리함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당 제약이 향후 전망이 저는 밝다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관한 내용도 좀 물어봤어요. 제가 뭐 리제네론 관련해서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뭐 리제넬론이 뭐 지금 현재 특허 하나로 준비 중에 있다. 이거 삼청당 제약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아니다. 뭐 삼청당 제약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의 모멘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거 정말 이 걱정되는 요소가 뭐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 크게 좀 너무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. 무조건 악재다 막 하면 이제 악재로 그냥 쏟아져 버리거나 뭐 크게 내용을 살펴보면 뭐야 별거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근데 삼청당 제약 측도 이 계약이 파기가 되고 진행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추후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료가 소멸이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 악성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이제 어?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삼청당 제약의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삼청당 제약이 이 기술력과 추후 전망을 믿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주가가 올라갔던 게 이 아일리아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기 있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죠. 왜냐? 이때 당시 찌라시가 돌았으니까. 그래서 추후 전망이 뭐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 시밀러 기업으로 무엇보다 이 투트랙 전략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. PFS, 바이알 형태. 근데 이 형태를 가지고 오로지 넣은 기업이 현재 삼청당 제약뿐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크게 확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 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. 하지만 여기서 추세를 훼손할 만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지지 라인으로는 이 구간이 좀 이 매물대를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라고 했죠. 그래서 딱 지지를 받아줬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만약에 다음 월요일 날 이탈이 크게 나오게 될 시 이 60일선이 좀 다음 지지 라인으로 크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0일선 우리가 유일하게 보셔야 되고 뭐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을 낮춰라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거 없어요. 저는 이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이렇게 리스크 삼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비중 조절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 경험으로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.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
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참고해 주시고, 무엇보다 현재 고점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저점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상승 채널에서 좀 한번 훼손할 만한 그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, 추가적으로 이 상승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가 훼손될 경우 이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 삼청당 제약 가난 대한 내용, 이 뭐 IR 궁금하신 거 댓글로 여러분들이 항상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정보, 지식들 쌓아가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